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67, 잘못하고 있다 25.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법계에 긍정적이다 40, 부정적이다 28,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9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자, 향후 1년간 대한민국 경제 좋아질 것이다 37, 나빠질 것이다 33, 비슷할 것이다 25. 이유는 경기 살림살이, 잦아든 낙관론, 환율, 유가 불안정, 코스피 급변동, 전쟁 영향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다 84. 남성 5, 60대 이렇게 특히 고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조사가 됐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습니다.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55, 해야 한다 30. 진보층에서 70, 중도층에서 58%가 파견에 반대했고요. 보수층은 찬반이 양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평가율하고 정당 지지도는 제 기억에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갤럽 기준으로 국힘은 20%였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MBS가 17% 찍었었고 예. 이번 주도 20%. 그러니까 그 낮은 지지율의 고착화가 계속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흥미롭게 보는 거는 이게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네. 근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엇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좋아질 것이다 37%, 뭐 나빠질 것이다 33, 그저 그럴 것이다 25. 그래서 이게 가장 항목별로 보면 지금 정부나 여당 면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이 그 향후 경제 전망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은 너무너무 잘 되고 뭐 전쟁 영향을 최근에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반도체 좋고 그리고 주가도 뭐 전쟁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고 다 좋은데 확실히 바닥 경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다녀보면 확실히 이 서민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정부의 딜레마도 바닥 경기는 제일 밀접한 업종이 누가 뭐래도 부동산 경기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건설이나 뭐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그 인부들부터 임금이 쫙 돌기 시작하면서 그냥 바닥에서 도는 돈은 그게 제일 효과가 빠른데 어떤 제조업보다도 이게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이 꽤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네. 그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데 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네네네. 어떤 분이 술을 드셨는지 막 고래고래 고함을 막 치면서 네. 야 이럴 때 군대 보내야 동맹이지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안철수 의원은 아니죠? 안철수 의원은 아니야. 근데 이제 취지는 비슷해. 취지는 비슷한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 이제 확실한 민폐를 끼치면서 그 지하철역에 막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고함을 치면서 뭐 파병해야 된다고 그러던 분이 있던데 그게 이제 그런 분이 30% 중에 일부인 거죠. 근데 요 문제는 오늘 그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완곡한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 일단 헌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본 핑계 대고 잘 페어링을 해야 된다. 송호동 원내대표가 국회 비준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국회 비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나 온퍼를 놨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라는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상세히 조금 살펴보면 대통령 지지율에서 대구 경북이 63%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21. 그다음에 부울경이 잘하고 있다가 69.
7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22.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가 66. 못하고 있다가 21. 그다음에 2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는 잘하고 있다가 47, 잘못하고 있다가 40. 가장 지금 다른 데는 대체로 다 20%대 60%, 70%까지 벌어져 있는데 20대가 상당히 붙어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8입니다. 부울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32, 18세에서 29세 사이가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2.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만 압축적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김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그 실제 민심은 여론조사상에 안 잡힐 가능성이 사실 있죠. 지금 이제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 얘기를 하기가 약간 애매하다. 예, 쪽팔린 상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대구에 왜 이러냐 대구에다가 뭐 이런 정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TK랑 부울경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은 좀 한다 이 정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매주 말하자면 그러니까 효능감이 있는 어떤 발표들 이런 걸로 이제 끌어내고 있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이제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를 할 때 주식 그 매매 대금 들어오는 문제나 이런 거 사실 그 전에 한 번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이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니까 실제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가 저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거에 반응해 준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 효능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또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그런 이제 행정적 장악력, 뭐 일머리라고 소위 부르는 네.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임기 내내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뭐 높은 지지율 이런 게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TK도 그렇고 부울경도 그렇고 그동안 여기서 뭐 민주당 찍으면 되냐 뭐 찍어서 뭐해 이런 심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TK나 특히 이제 PK 일부 지역에서도 야 그거 뭐 어차피 내가 찍어봐야 안 될 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분위기가 많이 뒤집어지고 있는 실제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TK 지역에서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뭐 비슷해요 보는 네. 하는데 실제 그러면 투표소 들어가서 어떻게 할 네. 거냐. 음. 근데 이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선거가. 선거가 선거가 D 너무 많이 마이너스 남았어요. 75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진표가 완성이 돼야 되고. 대진표.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너무 맹활약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정현 위원장의 의지대로만 되면 민주당의 승산이 꽤 있을 거다. 적어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예. PK는 뭐 많이 네. 이기는 데가 많을 거고 이제는 대구시도 좀 뚫리는 거 아니냐. 근데 선거라는 게 사실 막판 결집이 어느 네. 쪽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음흠.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실제로 돌아가는 게 이 정도 정말 국민의힘이 막 나가면 네. 대구 시민들께서도 한번 회초리를 제대로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